안녕하세요, 마이코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인천공항에서 100시간 동안 생활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였던 장소는 중앙에 있던 아트 미디어였는데요. 알고 보니 총 5공간이 있는 K컬처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아트 미디어를 전시하고 있는데 한 곳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저작권이 있어서 보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공항에 오시면 꼭 여기를 방문해보세요. 첫 시작부터 좋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트도 볼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인천공항이 꽤나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느 카페 배너에 적혀있던 두점꾸라는 단어에 홀려 카페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두점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점꾸를 잘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두점꾸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한 개당 6,000원으로 나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봤습니다. 티라미수 냄새가 나네요. 이게 뭔 맛인지 베레로쉐 맛도 나고요. 그 무슨 맛이 있는데 일단 안에 내용물은 넣었습니다. 근데 많이 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메인 장소로 가려던 중에 하이커 그라운드가 공항에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하이커 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도 있고 방문하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일종의 체험형 전시회 같은 장소인데요. 그런 곳이 공항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는 많이 없지만 기념 사진으로 남길 만한 포토스팟은 많았고 특히나 인생 네컷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장이 나왔어. 무빙워크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메인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1층은 국내로 입국하는 장소이고 역시 여기는 사람이 많군요. 이 2층은 사무공간이라 촬영 금지 장소이며 3층이 해외로 출국하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는 출국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셀프 체크인인데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빠르게 체크인을 할 수 있고요. 짐이 있다면은 저기에 붙이겠죠, 저쪽에. 여기 보시면은 셀프 무게 재는 거 있는데 지금 제 가방 무게 한번 재볼까요? 9.2kg. 와, 어쩐지 무겁더라. 생각보다 여기 공항 안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딩을 벗었고요. 오히려 추울 줄 알았는데 따뜻하네요. 저쪽 한옥 있는 쪽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반할 만한 아름다운 한옥 쉼터 공간입니다. 여기서 좋은 자리인 정자로 가면 터미널의 전체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전망이 좋고 앉아있는 쉼터도 좋아서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자, 여기 공항을 몇 번 오긴 왔는데 그 해외여행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출발한 거밖에 없어서 뭐 제대로 공항에 뭐가 있는지 뭐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좀 천천히 쭉 둘러보니까 볼 게 많더라고요.
한옥 쉼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장소가 나오는데, 양옆 식당 거리를 지나고 면세 구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지나면 안쪽에는 명당 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옥 전망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가 있는 비행장이며 비행기가 출발하고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옥 정만대에서 푹 쉬다가 다시 내려와서 3층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밥으로는 라면과 참치김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00원이네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다시 한옥 전만대로 왔습니다.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룻밤을 지낼 장소입니다. 밤 11시쯤 되면 시끌벅적했던 공항이 조용해지고 유동인구도 많이 줄어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4분이고요. 보시다시피 15시간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류한 지 15시간 20분이 되었습니다. 잠잠했던 공항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쯤 되니 첫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기 끝에서 잤는데 와 진짜 정말 불편했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잤나? 자꾸만 자다가 깨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제 자리가. 영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있었던 한옥 정만대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겼는데, 옮겼던 자리도 역시나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게 된 곳이 한옥 정만대였습니다. 다시 여기 왔습니다. 다행히 아침에는 조용해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깊게 잠들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됐네요. 오늘의 계획은 J터미널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J터미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여기는 인천 제2터미널입니다. 이쪽은 나가면은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부대 시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씻고 싶어가지고 사우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일단 사우나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자, 사우나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여기니까 오케이, 이쪽이군. 자, 여기입니다. 24시간 운영이고요.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자, 샤워를 끝내고
19시간 만에 모자를 벗었습니다. 제2터미널의 전체적인 구조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었는데요. 지하 1층은 여러가지 부대 시설과 공항 철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1층은 입국장이며 2층은 이동 통로 및 사무공간, 3층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장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출국장입니다. 여기 오니까 확 느껴지네요. 1터미널보다 더 넓은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제2터미널이 규모가 작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층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다르다. 이 터미널은 확실히 더 넓은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엄청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제1터미널은 약간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면은 여기는 개방된 구조라서 광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국장 방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둬서 뭔가 압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설 한가운데는 식당 코너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2터미널의 핵심 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메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메뉴를 2개 주문했는데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었던 라면과 김밥이 맛이 없어서 공항 음식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메뉴가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4층은 식당가였고 5층도 있었는데요. 5층은 인천공항 전체를 볼 수 있는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과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늘마루 전망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의 운전석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과 공항을 배경사진으로 찍는 셀프 사진 코너가 있다는 점이 정말 이색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오픈한 하늘마루 카페는 중장년층인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운영하시는 실버 카페로서 이곳의 특징이 가격이 완전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가성비 카페만큼의 가격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제일 비싼 음료가 4,800원인 점과 공항에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커피와 비행장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이건 최고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일차일 때는 전반적으로 어디 한 곳에 앉아서 개인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리고 잠깐 제2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와 만나기도 했고 얼마네? 몰라. 이틀째 아니야? 이제 24시간 지났어. 24시간 이제 24시간까지 지났어?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며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저녁밥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도 시간은 느리게만 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3분입니다. 이 시간에 여객 터미널은 되게 조용합니다. 유동인구도 없고요. 거의 많이 없죠. 오늘은 여기 이 터미널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넓어서 어디서 자야 최적의 장소일까. 보시면은 이런 유형의
의자들밖에 없어요. 뭐 잘 수는 있는데 너무 개방되어 있어요. 1층에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오늘 하루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요. 1층에 푹신한 가죽 시트도 있고 쿠션에 바로 옆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명당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누웠지만 생각보다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열심히 쉬고 있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은근히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춥습니다. 하지만 저는 롱패딩으로 어찌저찌 감싸며 잠을 청했습니다. 좋은 아침. 현재 이 상태이고요. 앞으로 60시간이 남았습니다.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계획은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오전 시간에는 제2터미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2시쯤부터 제1터미널로 넘어가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40시간 동안 계속 공항에 있다 보니까 뭔가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잤는데 막상 불편하더라고요. 누워보니까. 그래서 역시나 제대로 잠을 못 잤고요. 계속 자다 깨고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의 아침밥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터미널에 있는 식당들은 음식이 잘 나오네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면도 있지만 공항에서 생활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네요. 지금 현재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졌고요. 뭐 당연히 10시니까 날이 밝아졌죠. 근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테이블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저는 이제 돌아다닐 기운도 없어서 한 곳에 자리를 잡아 노트북으로 이런저런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고픔은 딱히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제부터 느리게 가는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50시간이 깨졌고요.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시간만큼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공항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왜 여기 왔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 누워있지? 좀 뭘 기다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을 먹을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공항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공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지만 친구가 그러길 보안상 위치는 알려줄 순 없지만 동행해서 간다면 외부인들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구내식당 메뉴입니다. 칼국수랑 만두랑 이것저것 구성이 괜찮네요. 맛있어. 뭘 맞음?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국내 식당 중에 여기가 난 제일 나은 거 같아. 참고로 말하자면 공항 내 구내식당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각 운영하는 회사마다 메뉴와 퀄리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야 퀄리티가.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제일 맛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반찬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들기만 해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또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응해서 그런지 조금은 편안합니다. 첫째 날에는 누워서 쉰다는 것이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어색하고 민망했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서 그런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서슴없이 누워서 쉬거나 노트북을 펼쳐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람들도 대부분 쉴 때는 이렇게 하시니 뻘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1분입니다. 제가 이제 4층 조용한 데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덧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잘 곳은 1층인데 이제 내려가야 돼요. 오늘 장소는 여기입니다. 자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주변이 웅성거려서 확인해 보니 어느새 저는 어느 촬영장 한가운데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안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옆에서 분주하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의상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항에서 생활한 지 4일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41분입니다. 어저께 자리 잡은 그곳이 정말 편안한 자리인 줄 알았으나 역시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뭐라 그래야지,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어디 갈 거냐면은, 사실 불빛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는 게.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는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며 탐험과 맛있는 걸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는 탐험과 먹방보다는 휴식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딱히 없다 보니 그냥 한 곳에서 계속 쉬었습니다.
오늘의 아침 겸 점심 식사는 여기입니다. 첫째 날에도 라면에 김밥을 먹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쉬려고 했는데 어저께 촬영했던 팀이 있네요. 촬영팀이 여기 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바로 바깥인데 바깥 공기 한번 마시고 싶긴 하거든요. 남은 시간은 30시간 51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면은 내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가격은 26,500원. 와. 아. 마지막 날이니까 좀 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터미널에서 안 자고 저희 다시 2터미널에서 넘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스파의 톰에서 이제 지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이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이 짐을 여기 1터미널에 맡기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가방이 없어가지고 작은 가방을 먼저 사야 되는데 가방까지 사면 좀 사치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좀 이렇게 생겼는데 5만원 이하짜리 없나요? 5만원 이하 있을까요? 얘도 5만 9천 원인데. 아, 일단은 한 번 더 둘러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네. 가면서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아까 가려고 했던 물품 보관함 거기는 이제 한진택배이고 거기가 위치가 동쪽하고 양끝으로 하나씩 있고요. 아마 그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밤이기도 해서 특별히 공항 내에 있는 찜질방에서 자려고 합니다. 공항 내에 있는 찜질방 스파이톰은 각 터미널에 있었는데요. 찜질방 시설은 생각보다 매우 넓었으며 각 구석마다 충전할 수 있는 공간과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10시간 38분 남았습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공항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 여기가 공항이 아니라 어느 카페 또는 대형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눈치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100시간 동안 살다 보니 보든가 말든가라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건지 뭔가 여유로웠고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공항 이곳저곳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분 남았습니다. (30초) 10 9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친구랑 밥 다 먹고 친구는 일하러 다시 갔고요. 저는 다시 3층으로 왔는데 바깥 공기 한번 마시고 싶어서 3층에 왔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이제 바깥이죠. 바깥에 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와, 얼마 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냐. 저는 지금 5번 게이트로 나왔고요. 바깥 모습은 이렇습니다. 와, 천장이 진짜 높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0시간 동안 살아봤는데요. 첫째 날은 좀 신났고 둘째 날도 좀 신났는데 이제 셋째 날하고 넷째 날이 다가오니까 그냥 뭔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뭔가 여유로워져가지고 뭔가 또 그 마지막 날에 그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일단은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참고로 100시간 동안 공항에서 생활하면서 총 사용된 금액은 26만 6,220원입니다.